아니, 고봉민 대표님의 회사가 먼저 고봉김밥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고봉이라는 상표권이 등장을 해서 너네 상표권 침해야 라고 하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냐 이거예요. 고봉민 김밥. 여러분, 요새 상표 출원하는데 보통 한 몇십만 원 정도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다 됩니다. 뭐 사무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몇십만 원짜리 상표 출원 하나 안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간판을 바꿔야 된다면, 아니면 그거 하나 안에서 여러분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거 왜 안 할까요? 실제 고봉민 김밥 사건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미리 스포하자면 엔딩은 사이다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상표 출원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빠르게 시작할게요. 2009년에 부산에서 시작한 고봉김밥인이라는 김밥집이 있었어요. 이 김밥 체인점이 사업이 잘 돼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넓히기 시작했는데, 2011년에 누군가한테 갑자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봤더니 2009년에 서울에 사는 김지은이라는 분이 지정상품을 한식점업 이런 걸로 정해서 고봉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게 2010년 4월에 등록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죠. 방금 말한 등록 상표를 부산에 계신 이동민, 강성경이라는 분이 이전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을 이전을 받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고봉의 상표권자야 라고 하면서 고봉김밥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참고로 이 두 분은 고봉김밥인의 가맹점주였다는 뉴스 기사가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고봉의 상표권자는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이것 때문에 고봉김밥인으로 프랜차이즈를 꾸준히 넓혀가던 고봉민 대표님은 잘 쓰던 간판 다 내리고 고봉민 김밥인으로 간판을 전부 바꿨어요. 그리고 이후 양측은 상표권에 관해서 계속 분쟁을 했고, 결론적으로 고봉민 대표님의 프랜차이즈는 간판을 싹 다 바꿨고, 이동민, 강성경님 소유의 등록 상표는 취소가 됐습니다. 등록 취소예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은 상표법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상표라는 건 말이죠, 선출원주의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이 얘기예요. A라는 상표를 여러분이 어제 출원하고 오늘 제가 출원하면은 제 상표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참고로 같은 날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협의하고 안 되면 뽑기 합니다. 농담 아니고 상표법 35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못 믿으실 분들 위해 조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서 먼저 가지면 상표권은 그 사람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니 내가 출원은 안 했지만 상표는 먼저 쓰고 있었는데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도 사실 최초 쟁점은 그거였어요. 아니, 고봉민 대표님의 회사가 먼저 고봉김밥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고봉이라는 상표권이 등장을 해서 너네 상표권 침해야 라고 하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선사용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있었으면 나중에 누가 상표권을 취득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선사용권이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냥 단순히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고 해서 야 상표권자 덤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도 그랬어요. 선사용권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걸 다투기 위해서 또 한 세월 그냥 지나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뭘까요? 자,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김밥 먹는 사람들이 고봉민 대표님이 쓰던 고봉 김밥인과 상표권을 양수받은 분들이 쓴 고봉 김밥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상표법에서는 오인 혼동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가맹점주님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봉 김밥인의 대표인 고봉민 대표님은 프랜차이즈의 상호를 본인의 이름을 딴 고봉민 김밥인으로 바꾸고 새로 상표 출원을 하고 기존의 간판뿐 아니라 광고, 집기 전부 다 교체하게 됩니다. 여기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당시 전국에 100호점이 넘게 있었다는데 그 간판 다 교체하고 집기, 식기 다 교체하는데 수천만 원 우습게 들었을 겁니다. 이게 영상 초반에 얘기 드린 바로 그거예요. 고봉민 대표님이 사업 시작할 때 몇십만 원 들여서 상표 출원 하나만 해놨으면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그걸 안 하셨네요. 여하튼 양측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진행이 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고봉김밥이 고봉민 김밥인에 제기한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는 고봉김밥이 일부 이기긴 이겼어요.
왜일까요? 선출원주의라니까요. 그래서 고봉김밥은 그걸 계기로 고봉민 김밥인에 대해서 상표권에 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박차를 가했는데, 여기서 법원이 야, 고봉김밥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원고, 그러니까 고봉김밥이 직접 영업에 사용할 목적도 없이 고봉민 김밥인과 유사한 고봉 상표권을 취득해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서비스권, 그러니까 상표권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고봉김밥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패소하고 형사고소도 결국 무혐의 처벌을 받아서 고봉민 대표님의 고봉민 김밥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봉민 김밥이는 고봉이라는 등록 상표에 대해서 등록 취소 심판 청구했고, 결국에 받아들여져서 고봉이라는 상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 최초의 고봉김밥인을 사용하던 고봉민님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딱 하나, 몇십만 원 주고 상표 출원 하나만 제때 해놨어도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김밥 먹고 싶네요.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 상표와 선출원주의, 그리고 고봉민 김밥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봉민 대표님의 김밥집은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고, 고봉김밥은 기존 점주들이 이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각종 법을 좀 악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프랜차이즈의 날개가 되어드리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